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주식 시장 투자를 하면서 4월 달에 돈을 벌어서 5월 달 가정의 날 돈을 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4월 달이 강세 시장이었고 1년 중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뭐 S&P 500 지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은 4월 달에 7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확률적인 기록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이 4월 달 기간에만 평균 상승률이 1.7%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4월 강세가 이어질지 우리가 이제 좀 희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감도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1분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연준이 매우 뭐 좀 매파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2분기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또 변동성 시장이 예측이 되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신다면은 4월에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다우산업이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0.3%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혼조세를 초반에 제가 뭐 역시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혼조세를 겪다가 다시 한번 또 새벽에 중간쯤에 또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가 종가에 1.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S&P 500도 어제 뭐 0.81% 이렇게 소폭이라도 상승해 주면서 어제 기분 좋은 그런 마감이 되었고요. 어제는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난주에 하락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월요일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죠. 이렇게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구매력에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가격 신호, 가격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에 이렇게 좀 변동성 시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의 또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S&P 글로벌 마켓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관리협회 ISM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을 시작으로 이렇게 각각의 연준 위원들의 이런 그 연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월 FOMC 의사록이죠. 예,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ISM 서비스업 지수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증시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수치를 보고 싶어 하지만은 이렇게 서비스업 ISM 지수가 수치가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일단은 58.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치가 50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호황적이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ISM 이런 지수가 심상치 않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죠. 코로나 감염자가 이제 대폭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일상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비스업 부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몫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수치가 좀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비스업 수치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실업률은 최저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 고용 수치가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난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도 보면은 1월 달에 이제 46만 명 정도 그리고 2월 달에는 이렇게 40만 명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고용을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숫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서 그 왜 이게 호재가 될까요?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고용 지수가 이렇게 낮아진 배경에는 자, 이렇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코로나 영향으로 조기 은퇴자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높아진 임금 수준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주문 수치도 같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지금 신규 주문도 보시면은 2022년도 1월에 61.7 그리고 2월에 56.1까지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이렇게 건조한 어떤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신규 오더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4월 1일 발표되었던 ISM 제조업 지수도 전월 대비 58.6% 정도, 58.6p 정도 이렇게 하락적인 모습이 나왔고, 좀 고용지수 관련도 이렇게 개선은 되었지만은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신규 주문과 그리고 재고지수의 차이 등에서도 좀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업 지수도 이렇게 하락 국면을 좀 이어갈 것으로 현재로서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4월 6일에 3월 FOMC 의사록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뭐 금리 인상 사이클과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증시가 하락을 했던 2018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예상대로라면은 연준의 첫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S&P가 지금 4,600까지, 4,600선까지 반등을 현재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난주 금융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한 상황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과거 증시의 어떤 역사와 당시 상황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고 반드시 증시가 하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어떻게 했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준이 계속해서 강하게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은 주식시장은 좀 힘들어질 거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이렇게 늦추거나 멈춘다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랠리를 좀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FOMC 그 의사록에서 긴축의 속도에 대한 단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물가 지수도 이렇게 40년 만에 최대인 6.4%가 나온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시장의 기대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원유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부 텍사스유가 지금 103달러까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브렌트유도 지금 107달러까지 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간선거가 11월쯤 잡혀 있잖아요. 초쯤 잡혀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좀 좋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가 상승이라도 좀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그런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유가라도 좀 하락해 줘야만이 좀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을 좀 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를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아직도 원자재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곡물 가격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곡물적인 부분은 좀 어떤 영향적인 부분에서 좀 덜하겠지만은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런 곡물 가격이 좀 인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지금 단전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TQ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선까지 제가 좀 안착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제 11선까지 이렇게 안착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우리가 좀 상승적인 부분을 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61.55달러잖아요. 어제 6.2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가장 관건은 이제 TQ가 63달러 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단기 고점이었던 65달러까지도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또 63달러에서 65달러 사이쯤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단기성 매도가 계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보입니다. 자, 지난번 이렇게 3일 연속 하락장 모습이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 반등적인 월요일에 이제 반등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고 좀 익절하실 분들은 좀 분할적으로 익절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좀 분할적으로 익절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63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후 상승적인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은 뭐 어제 이렇게 급상승적인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단기성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약간의 혼조세가 좀 보일 듯한 그런 증시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은 좀 하락적인 부분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증시 보시면서 좀 분위기에 맞게끔 어떻게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예측 분석이 어떻게 보면은 좀 틀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시면은 4월 시장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수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불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불주가 10.5% 상승하면서 크게 상승했죠. 역시나 이렇게 이제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이 오른다는데 왜 기술주가 계속 상승할까요? 그러니까 예측이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 뭐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이 되면 기술주는 하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분석이 다르게 지금 기술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뭐 불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16달러를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고점도 17달러 선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인데 어찌되었건 불츠는 16달러를 좀 돌파를 해서 좀 시원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이후까지도 좀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61선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골드크로스적인 부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16달러 선의 매물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소화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좀 이제는 좀 아유 지겹다. 그쵸. 계속 16달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불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지겨울 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만약에 반등적인 모습이 한 번 더 나온다면은 오늘은 정말 16달러를 좀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SOSL입니다. 아, 쏙쓸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급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와중인데 어제도 쏙쓸이 굉장히 혼조세를 겪었잖아요. 지금 TQ나 불주보다도 어제 속설이 굉장히 좀 심하게 흔들렸었거든요. 뭐 36달러 선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다시 38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이제 38달러 선 근접이죠. 37.96달러까지 이렇게 종가가 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반도체 지수가 지금 현재 지금 속설이 뭐 맥디도 그렇고 CCI적인 부분, RSI도 이제 과매수 구간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속설이 제가 어제 이제 21선을 좀 하향 이탈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아직까지는 21선에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속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당분간은 이제 속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이 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속설은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어떻게 보면 또 단기성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다시 어제처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증시 흐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은 그래도 4월 달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적인 실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장세를 좀 믿으면서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자면은 이렇게 4월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긴다라고 했을 때, 5월 달에 이제 접어들어서는 그래도 하락적인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5월 달은 제쳐두고요. 4월 달에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달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따뜻한 봄날인데요. 즐겁고 좋은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